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 원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의 의사결정 주체였던 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과 관련해 과거 정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이 청와대 의중대로 진행되도록 법원 행정처와 실행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보는 이에 따라 경제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지표와 통계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다녀온 김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일에서 떨어져 있으려 했지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여기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까지 더해지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3시 8분쯤 일본 북단 홋카이도 남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도마코마이시에서 82살 남성이 자택 계단에 떨어져 심폐정지 상태가 됐으며 아스마초에선 주택 5채가 무너져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삿포로시에서도 주택 여러 채가 붕괴됐으며 무로라시에서는 석유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에 사는 295만 가구에서 정전이 광범위하게 발생, 언론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지토세 공항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일부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고 아오모리와 하코다테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태풍 솔릭으로 16명이 숨지고 이제는 5만 8천 명이 발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국제기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달 24일 북한에 상륙한 태풍 솔릭이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며 특히 강원도 문천시의 상수도 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관계자는 수만 명이 안전한 물을 쓸 수 없어 홍수로 오염된 강과 시냇물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인성 질병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7월달 2.9%에서 지난달만 2.7%로 0.2%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7%로 조정했습니다. 7월 말까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로 제시한 UBS로 지난달 말에는 올해와 내년 모두 2.9%로 낮췄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8개 주요 투자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3%대 성장률을 전망했던 노무라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 송금액이 지난해 2분기 때보다 25.8% 증가해 12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별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거의 없어 조세 회피처로 불리는 케이만 군도로 32억 5천만 달러가 송금돼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송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8.4%, 금융 및 보험업 29.9%, 부동산업 10.5%등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가장 많았고 중남미, 북미, 유럽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바이오 헬스와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 분야 연구 개발 등에 투자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오송,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새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남부지방 비도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우희경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지금 시각 1시 10분입니다. KBS. 야, 아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내리는 오후 깨물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깨라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어때? 시사본부. 남과 북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조금 오늘 10시 40분대 있었던 이제 브리핑, 대북 특사단 관련 브리핑 내용 듣고 저희가 좀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났고 면담 통해서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8일이면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의 결과물 먼저 김영남 이거 뭐여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받아 왔다는 거 외에는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이고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특사단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언제는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통상적인 그냥 문구의 반복일 뿐이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의 스케줄 내지는 로드맵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얘기했다면 보다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경우는 그전에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할아버지 김일성부터의 유운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을 자꾸 달고 그래서 이게 과연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다른 나라로부터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날짜 확정 받아온 게 성과라면 성과겠죠. 네, 최민희 의원님. 네, 그게 성과죠. 그리고 그 성과가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오랫동안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한 것을 의미있는 성과로 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이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김정은 위원장을 대폭 신뢰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는 좋지만 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 발언이 나오고 북한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 네, 이 부분이 미국하고 계속 협상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보면 통계비핵 실험장 폐쇄하고 동창리 ICBM 실험장 폐쇄한 거 이게 불가역적인 건데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너무 인색한 것 같다. 답답하다고 들어요. 예,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 메시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게 비핵화 초기 조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초기 조치라는 게 리스트, 핵 리스트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비핵화의 핵 리스트는 못 내놓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로드맵이라는 게 처음에 리스트 내놓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뭐 등등등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언제까지는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 시기라도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김영래 의원께서는 이 정도는 좀 나왔으면 성공적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치. 사실상 그러면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작은 사실은 북한이 우리가 핵을 얼마나 어디에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핵 리스트를 내놓을 테니까 언제까지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뭐를 해달라. 이거 길이 좋아졌다 이게. 어디까지 풀어달라.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호호, 되는데 길이 좋아졌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 이렇게 잘 해놨네. 북한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은 전혀 할 생각이 웨스트 개판이구나. 적어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면서 어쨌든 길이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그런 전에 이게 엉망진창이었는데. 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이구야. 비핵화 우리는 한다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믿어줄 국제사회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실행 계획을 내놔야 돼요. 영림세에서 이렇게 해놨나요? 싱가포르 독립회담의 구두 약속으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그런 요구를 김영철 서식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고 공개했는데 그에 대해서 잘해놨네. 정부가 반응을 안 했어요. 사실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잘해놨어. 그렇게 반응인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전선언에 들어가면 평화 체제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전에보다 길이 많이 좋아졌네. 아이고, 각기꼴. 길이 좋아졌어. 자자자자자. 아이고, 각기꼴. 야, 이렇게 잘 해놨네. 여기 원래 이게 비포장이었는데. 종전선언 한다 만나면 사실 북한하고 미국이 실무 협상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어이. 일정이라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요. 언제까지 근데 있었는 거죠. 걸쳐할 때가 돼가니까 막 열어주네. 임도. 오, 굿. 야, 임도를 아주 멋지게 해놨네. 오메. 야, 잘해놨다, 잘해놨어. 아이고, 좋은 거. 마찬가지로 저도 PT를 달았는데 그 있으면 그건 아마 핵 리스트와 관련한 일정이라든지 여기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 국제적인 밀당을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오늘 내일이면 알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당은 이제 한반도 평화정책 뒷받침에 한문전 선언 국회 동의 필요성 이런 담당을 했고, 안 돼요?
저런 차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데가 다 있었네. 이런 데가 다 있었어. 저런 차 놀러 오는데 이 차가 똥깔리는 넘지. 아이고 대단한 데가 다 있다. 이런 데가 다 있었어. 정부가 7분 53초.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같은 이제 민주 국가에서는 그렇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멋지네 멋져. 아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끝났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소문이 너무 비. 이런 데가 다 있었어.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그 상동의 그 각기골이라는 곳인데, 이 도깨비가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임도가 이게 아주 멋지기 때문에 한번 탐방을 들어왔습니다. 탐방. 이런 데도 알아놔야. 정책 방향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한 앞으로의 아이고. 추진 목표
먼저 가라고 빼주는 저 아이고 센서. 야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모양이네. 어디로 응? 어디까지 가는 길인지 몰라도 대단해. 어쨌거나 멋진 곳 한번 구경했네. 계속 넘어가는 모양인데. 또 하나는 이게 진짜일 거예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스스로서 자기 부각할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장면은 여기서